안녕하십니까. 오늘 비타민C에 대해서 질문을 해놓은 글들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위산 저하증인 줄 모르고 병원약 처방받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도저히 좋아지질 않고 속도 너무 불편하여 미칠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이광재 교수님 영상 보고 비타민C가 소화에 좋다 해서 믿자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섭취를 하니 속이 진짜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비타민C를 하루에 끼니마다 2알씩 6알을 섭취하니 너무 소화가 잘 되고 좋았습니다. 근데 6월달 이후부터 또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아지길래 박사님 영상을 항상 시청하는데 비타민만 먹고 소금을 안 먹으면 위산이 안 만들어진다 하여 용융 소금을 마셔주니 또 속이 편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위장을 완치하고 싶어서 박사님 영상 보고 키토산, 유산균,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비타민C, 끼니마다 3알씩 소금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속이 편하고 살도 찌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설 연휴 쉬고부터 속이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음식의 섭취가 문제인가요? 아님 늦은 밤에 10시, 11시 사이에 헬스 끊어서 헬스하는데 밤늦게 운동을 무리해서 복압이 차서 무리가 가는지요? 무엇이 문제인지 미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위장병 탈출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을 좀 주십시오. 박사님,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요 지점에 무엇인가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니 대부분 보면은 육류입니다. 위장이 나쁘신 분들이 위산이 적게 나오고요. 위산이 적다 보니까 육류가 들어가면 단백질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한 이야기 중에서 여기 이 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설이라고 하는 이때 보면 주로 음식에 섭취하는 양이 증가한다든지 또 육류를 섭취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회복을 제대로 못한 거죠. 이 회복도 원래는 되는데요, 제대로 못한 게 뭐냐면은 분명히 위산 부족 상태로 식사를 하고 있다. 위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소금이 부족하고 비타민C가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타민C는 제대로 먹고 있는데 소금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보다 소금 섭취량을 더 늘리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드시고 있는 키토산, 비타민C, 유산균, 소화효소, 그 다음에 소금. 저 소금 물 부분을 식사 때 소금을 꼭 드셔야 되는데요. 비타민C를 제대로 먹고 있다면 소금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네요. 소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소금은 언제, 어떤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요?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 pH가 높은 소금, 즉 알카리도가 높은 소금을 드시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알카리도가 높은 것이 항산화 능력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를 먹을 때도 항산화를 위해서 먹듯 소금도 항산화 능력이 있습니다. pH가 높은 것들이 항산화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몸이 계속 산성화되고 있는데 알카리로 되어 있는 소금을 드시면 산성화된 것을 중화를 시켜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소금들은 주로 용융 소금이 가장 알카리를 많이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pH를 측정을 해보니까 천일염의 경우에는 3% 농도에서 pH가 7.5,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죽염 소금이 있는데요. 이 소금이 8.5 정도 되고요. 용융 소금이 10.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pH가 높은 용융 소금을 드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좋냐인데
먹는데 식사할 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소금을 물에 타서 식사와 같이 마시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음식에 소금을 좀 더 넣어서 드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금이 부족하면 물에 소금을 녹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게 가장 좋다. 그 이유는 음식 중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흡수돼서 혈관으로 들어갔다가 이 혈관에서 주로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세포로 다시 옮겨갈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금은 세포의 외부의 나트륨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게 전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 만드는데 쓰이고요. 신경 전달에도 전해질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혈압 조절이라든지 내 몸의 수분을 유지를 한다든지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소금이라서요. 링거액으로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물질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소금 잘 챙겨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금 잘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했는데요. 위가 통증이 있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메가도스다라고 적었는데 메가도스라고 하는 게 비타민C 양을 얼마나 드셨는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안 적혀 있어서 잘 모르죠. 위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위장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위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타민C 하나를 먹어도 위에 통증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어도 통증이 온다면 반알로 줄이는, 그 반알을 먹어도 또 느낌이 있다 그러면 또 줄이는,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해서 해보시고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면 결국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거든요. 통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주로 보면 자극이 가는 거고 비타민C가 위장벽에 자극이 가서 이런 느낌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을 줄이는 거, 점점점 줄이는 거, 별 느낌이 안 올 때까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꼭 먹어야 된다. 식사하는 중간에 먹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 질문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경구형 비타민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계로 체크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비타민C를 먹고 혈당을 체크를 해보니까 혈당이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비타민C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무 모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흡수가 됩니다. 20%, 30% 이 정도 흡수가 된다. 그 흡수된 양이 혈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혈당을 체크하는 기계에 비타민C가 오게 되면 당분이 인식이 되는 것처럼 비타민C도 인식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즉 혈당을 체크하는 이 기계가 비타민C인가 포도당인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때문에도 혈당이 높게 찍혀 나온다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비타민C를 먹으면 찍혀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비타민C를 먹었는데도 혈당에 찍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의 이제 해석을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타민C 흡수되는 양이 좀 적거나 아니면 흡수된 양이 전부 빨리빨리 혈중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 소모가 돼 버렸거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모가 돼 버렸거나 흡수되는 양이 적거나. 그런데 찍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고요. 비타민C가 혈당에 찍혀 나오는 사람은 비타민C 소모를 시킬 곳이 별로 없는 몸이 돼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비타민C가 너무 과하게 잘 흡수가 되는 사람의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비타민C는 먹으면 흡수가 되고요. 먹어서 필요한 만큼 또 사용이 되고요. 남으면 소변으로 또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먹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된 목적이 뭐냐면 소화 잘 되도록 한다. 혈중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일단 소화부터 잘 되게 해주자. 그 다음에 장을 건강하게 해주자. 그 다음에 흡수돼서 들어갔을 때 혈중에서의 항산화를 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훨씬 더 잘 운반되도록 합니다. 즉 혈구가 산소를 붙여서 잘 운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준다. 그래서 또 먹어준다. 그 다음에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유산균이 장에서 훨씬 더 잘 살도록 해줍니다. 이거 외에도 뭐 수많은 작용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콜라겐 단백질 이거를 만들어내는데도 비타민C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콜라겐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